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2026년 만약 이 보석 같은 기회를 놓친다면 아마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20년차 투자 전략가인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주식으로 풀어드리는 곳,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반도체 업계의 60년 된 바이블, 무어의 법칙이 왜 끝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침렛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지도인데요. 60년 된 거대한 법칙이 어떻게 저물고 있는지, 그 뒤를 이을 새로운 해답은 뭔지, 그리고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투자 지도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투자의 세계에서 미래를 보려면요, 반드시 과거의 지도를 먼저 펼쳐봐야 합니다.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지난 60년간 반도체 산업을 지배해온 이 절대적인 규칙부터 이해해야 진짜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죠.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냥 기술 용어가 아니에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을 더 작게, 더 싸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온 경제성장의 엔진, 그 자체였던 거죠. 우리가 지금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AI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법칙 덕분입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시죠. 1983년에 삼성이 D램 양산에 뛰어들면서 추격의 신호탄을 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핀펫이다, EUV다 해서 어떻게든 이 법칙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했죠.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90년대 말에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말 2년마다 컴퓨터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피부로 느꼈거든요. 세상 참 빠르다 했는데 그게 다 이 법칙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기술이 원자 단위까지 파고들면서 더 이상 작게 만드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어졌고요. 설령 만든다고 해도 그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자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성장의 엔진이 멈추려 한다는 신호,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명백한 투자 위기인 거죠. 하지만 늘 그랬듯이 하나의 길이 막히면 시장은 기가 막히게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오늘날 반도체 산업이 찾아낸 바로 그 새로운 길이 칠레드입니다. 위로 쌓는 게 힘들어지니 옆으로 넓히기 시작한 거죠.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칩렛,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초정밀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무식하게 큰 칩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각 기능에 최적화된 작은 칩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착착 조립해서 쓰는 방식이죠. 유연성과 전문화, 이게 새로운 시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방식이 왜 그냥 작은 개선이 아니라 아예 판을 뒤엎는 게임 체인저인지 기존 방식과 제대로 한번 맞붙여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에요. 업계의 돈 버는 공식 자체가 바뀌는 설계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비교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왼쪽의 기존 방식, 이걸 모놀리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마치 거대한 통짜 대리석으로 다비드상을 깎아내려는 것과 같아요. 중간에 금이라도 가면 그냥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리스크가 어마어마하죠. 반면 오른쪽의 칩넷 방식은 최고급 레고 블록들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걸로 다비드상을 조립하는 겁니다.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똑똑한 방식이죠. 장점들이 정말 명확합니다. 첫째, 수율이 높아져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반도체 회사들이랑 일할 때 보면 이 수율 때문에 밤새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치블렛은 그야말로 제조사들의 꿈 같은 해결책이죠. 둘째, 비용이 줄어듭니다. 아니, 자동차 와이퍼 돌리는데 굳이 페라리 엔진을 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써야 할 곳에만 딱 쓰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죠. 이미 AMD, 인텔, TSMC 같은 공룡들은 전부 자신들의 미래를 이 칩렛에 걸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기술적 전환은요,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게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올라설 수 있는 정말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의 메모리 반도체로 패스트 팔로워, 즉 빠른 추격자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전쟁터가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드는 전공정에서 이 칩들을 얼마나 잘 연결하고 포장하느냐, 즉
첨단 패키징이라는 후공정으로 옮겨왔기 때문이에요. HBM이나 글래스 기판 같은 기술들이 바로 이 영역에 속하는데 이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지식의 지도를 어떻게 실질적인 돈 버는 전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시장 규모 전망치를 한번 보세요. 수백조 원. 트렌드 포스나 딜로이트 같은 기관들이 괜히 이런 숫자를 내놓는 게 아니죠. 물론 이런 보고서는 전체 시장을 보여주지만 제 20년 경험에 비춰볼 때 진짜 도다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레고 블록들을 연결하는 특수 접착제, 즉 첨단 패키징 기술과 그 생태계에서 터져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2026년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첫째, 이제 몇 나노 경쟁만 쳐다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경목 지점이 어딘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패키징과 연결 기술이죠. 마지막으로 이 레고를 만드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이걸 기가 막히게 조립하는 회사로 가치가 이동하는 생태계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건 특정 종목 하나 찍는 문제가 아니에요. 산업의 패러다임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무어의 법칙이라는 낡은 성장 엔진이 멈춰서고 있다. 둘째, 침례실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셋째, 따라서 우리 투자의 초점도 미세화해서 통합과 패키징으로 옮겨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나는 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인공이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전에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슈퍼스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각 포지션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챔피언 팀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제가 관리자 생활 좀 해봐서 아는데 원래 이 팀워크 맞추는데 진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될 겁니다. 과연 이 새롭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을 설계할 건축가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될 겁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불러올 HBM4 수요 폭풍에 대해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